예, 탈탄소 선박 국제 규제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릴 한국성급의 임성환이라고 합니다. 해운 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관들과 산업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여러 가지 기관들과 산업들이 해운 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현황이 어떤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회사기구부터 살펴볼 텐데요. 국제회사기구는 여기서 IMO에서 국제회사기구 초기 온실가스 전략, 간단히 말하면 IMO GHG 전략을 2018년에 발표했는데요. 이 논의가, 이 전략이 그 해운 산업의 탈탄소에 대한 기본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용어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탄소 집약도란 말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데요. 탄소 집약도는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 시 발생한 CO2 발생량입니다. 단위 운송일당 CO2 발생량이라고도 하고요. 좀 더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하자면 연료 효율, 에너지 효율과 비슷한 말입니다. 연료 효율이 좋다는 얘기는 연료를 적게 쓴다는 얘기고, 연료가 그 화석 연료일 경우에 이산화탄소 발생이 적겠죠. 그럼 탄소 집약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탄소 집약도가 좋다는 말은 탄소 집약도가 낮다는 얘기고, 연료율이 좋다는 말은 연료율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높고 낮음이 서로 반대지만 그 의미는 같다고 보시겠습니다. 본격적으로 IMO GHG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목해야 될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목표가 보시는 바와 같이 국제해운 평균 탄소 집약도 감축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입니다. 첫 번째 목표는 탄소 집약도, 그러니까 효율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 목표는 배출량 감축이라는 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국제해운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억 4천만 톤이었습니다. 이 배출량은 점차 그동안의 노력으로 이렇게 좀 주춤하긴 하지만 점차 증가해서 2050년이 되면 아마도 130%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최근 보고에 있었습니다. 이런 예상과 상황 속에서 첫 번째 평균 탄소 집약도 감축은 2008년 대비 2030년에 탄소 집약도를 40% 감축하고 2050년에 70% 감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평균이란 말인데요. 평균이란 뜻은 신조선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운항되고 있는 모든 선박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제가 그 클락슨 데이터를 통해서 그 국제해운에 종사하는 선박들의 선령을 확인해 보니까 평균 선령이 21살이었습니다. 20년 된 배를 갑자기 연료 효율을 40% 좋게 만들고 70% 좋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도전적인 일이면 분명합니다. 두 번째 목표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해서 2050년에 50% 이상 감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CO2 배출량 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2008년 대비 50% 감축한다는 것도 아주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최근에 연구 결과를 보면 첫 번째 탄소 집약도 감축 목표보다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 목표가 더 도전적인 목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IMO의 GHG 전략에는 달성해야 할 목표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치들을 수행할지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총 20가지 조치인데요. 단기 조치, 중기 조치, 장기 조치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기 조치는 2018년에서 2023년까지 논의하고 그걸 반영하겠다는 것인데, 시행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한 부분은 제가 좀 더 설명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2023년부터 당장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 그 해운 산업에 즉각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중기 조치에는 여기 시장 기반 조치, 마켓 페이스 매니지먼트, MBM이라고 하죠. MBM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좀 인상적입니다. 이 외에도 사실은 그 탈탄소를 위한 적용 가능한 모든 이 방안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신조선에 적용되는 CO2에 대한 규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조선 에너지 효율 설계 지수라고 해서 에너지 이피션시 디자인 인덱스라고 하고 짧게는 EDI라고 합니다. 이 기준은 과거 10년간의 통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선박의 에너지 효율을 정한 것입니다. 그것을 정해서 2013년 이후에 건조기하는 선박들의 에너지 효율이 그보다 좋도록, 또는 다른 말로 하면 탄소 집약도가 그보다 낮도록 만들도록 강제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이렇게 페이지 0, 페이지 1, 페이지 2,
페이지 3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준들을 10%, 20%, 30% 계속 강화시켜 왔습니다. 즉 지금 건조되고 있는 선박들은 점차 CO2를 덜 배출하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이미 강제화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현존선 이미 운항하고 있는 선박들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라고 해서 EXI라고 하는데요. 신조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EEDI 때문에 점점 에너지 효율이 좋도록 CO2를 덜 배출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IMO의 전략 목표, IMO의 GHG 전략 목표를 보시면 평균 탄소 집약도를 감축하는 것이고 또 전체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존선들, 지금 다니고 있는 선박들의 규제를 가하지 않고서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현존선에 대해서도 신조선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이 에너지 효율 값 기준을 정한 것이 EXI입니다. 만약에 이 기준은 아마 2023년부터 적용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기준을 만족하게 된다면 계속 운항을 할 수 있겠지만 불만족할 경우에는 샤프트 출력 제한, 엔진 출력 제한 또는 연료 변환, 에너지 저감 장치 설치 등 물리적인 조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2023년부터 바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 해운 산업에는 아주 핫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EXI 이슈입니다. 지금 설명드릴 것은 탄소 집약도 등급인데요. 카본 인텐시티 인디케이터 레이팅이라고 합니다. CII 레이팅이라고 하는데 EEDI와 EEXI가 기술적 조치라면 CII 레이팅은 운항적 조치입니다. 기술적 조치란 말은 선박 자체에 물리적 조치를 가해서 CO2를 덜 발생하도록 만드는 것이지만 이 운항적 조치, CII 레이팅은 실제 선박의 그 운항 데이터, 그러니까 연료 사용량, 운항 거리 등을 집계해서 선박의 에너지 효율, 탄소 집약도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어떤 값을 지표로 사용할지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곧 내년 MEPC 76차 회의 전까지는 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기준치를 정하고 매년 이렇게 리덕션 팩터를 이렇게 또 증가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요구되는 값이 나올 테고요. 그리고 이 값을 이 기준과 이 요구되는 값과 실제 선박의 CII 값을 비교를 해서 선박의 등급을 A, B, C, D, E 등급으로 나누게 됩니다. 만약에 E 등급을 받게 되거나 D 등급을 3년 연속 받게 된다면 이 선박들은 시정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2021년, 2022년은 매우 바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6월에 있을 MEPC 76차에서 방금 말씀드린 CII EX 값 EX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최종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고 관계되는 지침들도 모두 이렇게 다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MEPC 76차가 완료되고 나면 당장 2023년 아니면 늦어도 2023년 전까지 EX에 대한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엔진 출력을 제한을 하든지 뭐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를 달든지 하는 그런 물리적인 조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2023년부터 CII 레이팅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인 조치들을 또 하셔야 되고 2023년부터 이미 사실은 IMO DCS라는 요구 때문에 선박의 운항에 대한 데이터들이 이미 IMO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보고와 같이 2023년의 데이터를 2024년 초에 보고하실 때 CII 레이팅에 대한 값도 같이 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만약 이때 레이팅이 E 등급이 나온다면 시정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 시정 조치란 것이 결국 심프라고 해서 선박 에너지 효율 관리 계획서를 개정하는 것이 될 테지만 아무튼 시행 조치가 필요하고요. 이런 행위들은 계속 2024년, 2025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026년이 되면 EXI, CII 규제의 효율성을 다시 검토하고 이를 반영해서 탄소 집약도 코드라는 걸 새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저는 당장 시행해야 할 EXI와 CII 레이팅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지만 IMO의 CO2 또 온실가스 규제의 역사를 또 앞으로의 시간표를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EEDI 신조세라는 규제가 2013년부터 적용됐고 페이지 1, 2, 3 이런 식으로 계속 강화되어 가고 있고요. 또 2019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IMO DCS에 따라서 선박의 운항 데이터들이 IMO에 보고됩니다.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상적인 것은 IMO가 이렇게 DCS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EU는 MRB라는 제도로 2018년부터 이런 운항 데이터들을 보고하는 것을 강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2018년에 초기에 말씀드렸던 IMO의 온실가스 전략이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들,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시행 방안을 가지고 있는 전략들이 자체가 매 5년 주기로 다시 검토되고 개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에 새로운 개정된 전략과 방안들이 나올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탈탄소 방향으로 점차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IMO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항만 당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텐데요. EU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U는 언제나 이렇게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IMO 말씀을 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EU MRV, 그러니까 선박 CO2 배출량 보고 강제화를 IMO보다 먼저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올 9월에는 EU ETS, 그러니까 배출권 거래조에 해운을 포함시키는 것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입법 과정을 통해서 시행 시점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런 것은 좀 조정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시행되긴 할 것으로 보이고요. 최소한 IMO에서 논의될 MBM, 시장 기반 조치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시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EU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환경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잘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금융권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 1,500억 불의 해운 자금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18개 은행이라고 제가 표시를 했는데 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개 은행이었습니다. 이 자금이 전체 해운 자금의 전 세계 해운 자금 3분의 1쯤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은행들이 포세이돈 프린시플이라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이 틀은 이들이 운영하는 해운 자금들이 IMO의 온실가스 전략 목표와 일치하게 사용하는지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에너지 효율이 좋은 선박들은 이런 해운 금융을 대출받는데도 이렇게 이점을 가지게 될 거고 반대의 경우에는 이렇게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어제 보니 2020년에 애뉴얼 리포트를 포세이돈 프린시플에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IMO의 목표가 CO2 배출량 자체를 2050년까지 50% 감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목표는 탄소 집약도를 2050년까지 70% 감축하는 것이었죠. 근데 포세이돈 프린시플에 따르면 이렇게 아예 2050년까지 배출량을 50% 감축하기 위해서는 탄소 집약도를 70%가 아닌 87.7%까지 감축해야 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해운 물동량이 늘어날 것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 포세이돈 프린시플,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IMO의 기준보다 최소한 탄소 집약도 부분에서는 더 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너지 산업 및 다른 산업 분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쉘, BP와 같은 오일 메이저들도 탈탄소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 CMA CGM,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HMM과 같은 초대형 컨테이너 선사들도 넷제로 탈탄소화를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2050년까지 이 탈탄소화를 이루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IMO의 목표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50%를 달성하는 것이었다면 저희 초대형 컨테이너 선사들, 오일 메이저들은 더 빠른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트10이라는 기관은 이렇게 EVDI라는 에너지 효율 지수를 만들어서 선박이 등급을 나누고 이 데이터들을 우리 철강석 또 석탄 하주들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시카고 차트라는 하주들이 모여서
또 포세인 프린시플과 유사한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이 화주들 또 차트링 기업들이 차트링 액티비티 자체가 이 탈탄소화 기조 IMO의 목표와 일치해서 움직이는지를 매년 확인하고 이렇게 대회 발표하겠다는 움직임입니다. RE100이라는 언급들이 앞 발표에서도 많이 언급되었는데 RE100은 그 전 세계 270개 기업들이 이미 참석했는데요. 이들이 사용하는 그 전기 에너지를 모두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겠다는 선언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한국의 SK그룹도 RE100 참여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해운산업과 연관된 모든 관련 산업들이 탈탄소를 위해서 아주 빨리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탈탄소 움직임 속에 이렇게 저희 조선산업 또 기자재 산업들도 아주 바삐 움직이는데요. 대형되는 기술들, 탈탄소화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지만 아쉽게도 아직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매직 솔루션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박의 선종, 선박의 선령, 또 선박 선대의 구성, 또 얼마만큼 투자할 수 있는지의 여력 등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다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선박의 에너지 효율을 최대한 높이는 쪽으로 기술들이 적용될 것이고요. 그 뒤에 저탄소 연료의 전환, 그리고 최종에 가서는 무탄소 연료의 전환으로 기술 적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전망을 앞으로 한 2050년까지 전망을 좀 이렇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클락슨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2050년 온실가스 50% 배출량 감소를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될까의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인데요. 일단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서 선속을 2019년 대비해서 2050년에 한 1노트가량 낮추고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선대를 차지하고 있는 오일필드 십의 비율이 전체 선대의 약 30%까지 줄어들어야 하고, 그리고 지금 신조 발주량이 늘어나고 있는 LNG 퓨얼드 10의 비중이 2050년에 35%, 그리고 무탄소 연료가 2030년경에는 시장에 나와서 2050년경에 한 35%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러야 IMO의 5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이런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이게 올 3월에 발표된 자료인데요. 올 9월에 다시 발표된 시나리오에는 무탄소 연료 선박의 비중이 더 늘어났고 이 변화의 기울들이 훨씬 더 가팔라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보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LNG 퓨얼드 10이 무탄소 시대로 가는 가교 역할을 당분간은 하게 될 것이고, 또 결국은 저희 무탄소, 그러니까 탈탄소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연료의 전환, 무탄소 연료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조 발주량에 대해서 동일한 내용의 그 시나리오가 발표된 게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전망 속에 한국 성급은 성급의 규칙, 국제협약, 정부 협력을 바탕으로 선박의 설계, 건조, 운항, 폐선의 레이까지 전생의 주기에 거쳐서 선박의 구조 및 설비를 검사하는 기관입니다. 이 행위들은 전 세계 51개 해외 지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해운 산업의 탈탄소화에 한국 성급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기관들의 탈탄소화 움직임에 한국 성급이 다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해운 산업, 그리고 저희 조선산업의 탈탄소와 그 움직임 속에 경쟁력 확보가 저희 한국 성급의 바로 경쟁력 확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그 고객들, 저희 선사들 또 조선 선사들이 이 탈탄소화 요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기어스라는 웹베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IMO, DCS, 또 EU MRB 관련된
이산화탄소 배출량 보고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저희 고객들에게 이미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EXI와 CII에 대한 기능도 KR기어스에 곧 구현할 예정입니다. 이게 구현이 되면 저희 선사들은 EXI 값, CII 값을 그 선박에 대한 EXI와 CII 값을 실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탈탄소화 시대, 무탄소 시대의 전략을 결정하시는데 기반으로 쓰이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저희 대응을 말씀드렸고요. 이 외에도 수소 운반선, 암모니아 추진선, 그리고 바이오 종류 실증 시험들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과 지침, 규칙을 만드는 일에 저희 최선을 다해서 매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요약드린다면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탈탄소 규제는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IMO가 그렇고요. EU의 움직임이 그렇고 또 우리 금융기관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관련 산업의 움직임은 오히려 더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탄소화 시나리오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이 규제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라 그 대응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관련 내용들은 한 4시간 분량으로 한국성급 유튜브 채널에 그 발표 자료들이 등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엄청난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범선이 전기선으로 변했던 만큼의 변화다. 어떤 분들은 코비드 19이 저희에게 일상에 주는 변화만큼의 큰 변화가 몰려오고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그 변화에 잘 적응해서 우리나라 해운산업 또 우리 조선산업이 경쟁력을 오히려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한국성급도 그 일원으로서 저희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와 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